경매 절차에 넘어가면 이제 배당을 못 받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종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설릉역에 위치한 JCL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계속해서 그 전세사기와 관련된 그 컨텐츠 영상을 이제 찍고 있죠. 전세사기 사건 해결이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제를 이제 단순화하지 마라,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거는 그 이제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워낙 교묘하게 이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양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할 때 많아요. 이제 그거 단순화 시켜버리면 문제 해결이 오히려 이제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세입자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러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탁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탁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는 수법인데요.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거든요. 그래도 이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상당 부분 이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이제 있고, 신탁 등기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액 떼이고 이제 그대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사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 신탁 전세 사기랑 이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는 요 이제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피해자 입장으로 치면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유형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절차에서 좀 회수할 수 있으면 전액을 떼이는 경우는 좀 없는데,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제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은 전액을 떼이고 이제 그대로 이제 쫓겨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이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입차권 등기 명령이랑 전세 보증금 관한 소송을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신탁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차권 등기 명령하고 전세 보증금 관한 소송에서 이제 경매 넘기면 이제 어느 정도 낙찰자가 나타나는 데가 셀프 낙찰을 받다 이제 회수가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신탁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 이제 권한이 없는 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대항력 이런 게 무력화가 돼서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 이제 배당을 못 받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나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이제 부류들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그런 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 이제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황이 이제 제일 안 좋아요. 신탁 전세사기랑 이제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는 좀 이제 임대인 형사 고소하시는 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이제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관 수 부동산 경매에서 회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해서 이제 사기꾼들 이제 좀 처벌하고, 그거 이제 사기꾼들 좀 압박 느껴서 좀 이렇게 알아서 이제 갚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요 이제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 아니면 이제 집주인이 수백 채 수천 채 보유한 이제 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려요. 그래서 형사 고소 성공하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기 범행의 이제 악질성, 세입자가 보증금을 이제 회수할 수 없는 이제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사기꾼들이 그 돈 어디다 썼냐, 이제 공모관계 이런 것들 다 따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있죠. 신탁 전세 사기, 다가구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수법이고,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높게 형을 이제 선고하고 있어요. 13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8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5년 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봤을 때 좀 이제 불만족스럽지만 굉장히 강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이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공인중개사 상대로 한 이제 중개가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걸 좀 이제 고민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신탁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좀 개입된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많아요.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거래 안전을 좀 이제 책임져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좀 이게 돈 욕심에 눈이먼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전세계분들이 이제 그 가담을 해서 이제 세입자들을 안심시켜서 이제 보증금을 이렇게 편취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혹은 이제 자주 굉장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중개과실 손해배상 청구, 신탁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다 받아주는 건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개과실을 이제 원고인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료가 이제 보통은 없는데, 이거 따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주의 깊게 보시진 않겠지만,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 그래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중개과실이라고 이제 따지는데, 그 이제 전 영상에서 이제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제 잘못 설명을 한 경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과실이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을 할 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판단을 하거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 행위를 이제 똑바로 했냐라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 그러니까 임대인 상대로 한 절차에서 좀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회수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다고 이제 전액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과실,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따져서 뭐 이제 40, 50, 60, 70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서 중개과실을 입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셨는데, 그 1심에서 중개과실 이제 50% 인정받아서 반액 정도 이제 승소한 경우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이제 공제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를 이제 동시에 이제 피고로 넣을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공제증서도 이제 약간 선착순인데, 이제 빨리 진행을 하면 이제 소송에서 그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상대로도 이제 소송을 넣어서 좀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신탁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양상이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실익, 승소 가능성 이런 거의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제 피해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개별적인 사안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이제 방문을 하시든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복잡해요. 이제 권리관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휘말리셨으면 이제 더 늦지 않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좀 전문 변호사 도움을 얻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게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좀 마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탁 전세 컨텐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다가구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